말 그대로 별빛 도서관은 별을 보는 시간에 부모와 손잡고 도서관을 가도록. 그래서 자, 별빛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가 설거지를 마치고 네.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손을 잡고 가장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좀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보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 3개를 열었는데 네.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그 열고 나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는 주로 어머니들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아버님들이 애들 손을 잡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빠 손 잡고 많이 가는군요.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부모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이게 사랑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책을 보고 있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만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 또 살아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게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다고. 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각급 학교들 봄방학에 들어가 있죠.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새학년 새학기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산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연말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4월엔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이래저래 어수선한 때지만 별빛 도서관을 비롯해서 늘봄 전용학교 개교 등 부산표 교육정책들 하나씩 또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서 부산 교육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윤홍 부교육감 초대해서 신학년 신학기 부산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두루 좀 나눠보죠. 최윤홍 부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바쁩니다. 네. 지금 신학기가 한창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중학교 집중기간, 또 다음 주는 초등학교 집중기간 이렇게 해서 정말 신학기의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게 농사로 치면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식입니다. 파종식 기간이군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파종이 잘못되면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권한 대행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4월에 재선거도 치러야 하고요. 이래저래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행여 교육 현장에 영향은 없을까 걱정되는데 교육청 분위기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교육청 상황에 앞서 먼저 그 최근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네.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나 또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해서 묵묵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윤수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청렴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임 교육감 때 청렴도 부산교육청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네. 그 4등급이었는데 하윤수 교육감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2년 연속 저희가 2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저희 하윤수 교육감이나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저는 현장의 교육가족들이 정말 묵묵히 일해주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남보다 먼저 솔선수범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 교육가족들이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아무 지금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산시 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부 분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우리가 고생해서 그 성과가 나왔다고 다들 뿌듯해하고 있고요. 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23년도에 저희가 아침 체인지라고 해서 아침 등교하면서 20분 이상 체육학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잠반도 줄어들고 또 학생 간에 이게 부대낌이잖아요. 인성도 좋아졌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버드 대학의 그 존 레이티 교수가 그 쓴 책에 보면은 아침 운동을 하면은 학생의 뇌가 발달한다.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업 성적도 올라갈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아침 체인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파를 시켰거든요. 아, 우리 부산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아침 체인지에 이어서 네. 학력 체인지라고 오. 저희가 학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아침 체인지는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등교하고 나서 운동, 체육 활동을 하는 거고. 예. 학력 체인지는 뭔가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학력 체인지에 그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체인지가 인성을 키우는 거라면은 네. 학력 체인지는 말 그대로 학력을 올리자.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체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늘봄학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늘봄학교에서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1, 2, 3학년 올해는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좀 더 우리 애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나 학습을 시키고 또 중학교 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네. 저희가 영수 캠프 위켄드 계절 학교라고 해서 영수 캠프? 예. 이건 뭐예요? 영수 캠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올해 겨울 방학 때 초등학교 6학년들 대상으로 한 1,200명 정도 3주간 인성 교육과 영어 수학을 시키는 합숙 프로그램입니다. 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 초등학교 6학년들 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들어올 때 한번 울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부모와 떨어져서 3주를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3주를 보내야 되는군요. 일주를 최소한 보내고 토요일 집에 갔다 돌아오긴 하지만은 아. 그렇게 길게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치고 나갈 때 또 한번 울었습니다. 왜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고 여기가 오히려 집보다 더 좋다. 아, 그래요? 예, 저보고 여름 방학 때도 꼭 불러달라고 자기들 아. 꼭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시작한 이 별빛 도서관에 대해서도 한번 예.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예. 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작년 이맘때쯤인가 제가 저기 산성마을에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때 산성마을에서 제가 별을 보면서 이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학교 도서관이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일까? 왜냐하면 아침에 문을 열면은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방과후나 아까 말씀드린 늘봄이나 또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은 학교 도서관의 문을 닫습니다. 닫죠. 그러면 도대체 학생들은 어느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야간에 열어야 된다는 네.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별빛 도서관은 별을 보는 시간에 부모와 손잡고 도서관을 가도록. 아, 그래서 별빛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가 설거지를 마치고 네.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손을 잡고 가장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좀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보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 3개를 열었는데 네.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그 열고 나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는 주로 어머니들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아버님들이 애들 손을 잡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빠 손 잡고 많이 가는군요.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부모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예. 이게 사랑방이 되었다. 아.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책을 보고 있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학생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 또 살아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게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끼리는 이제 맞벌이하는 부분도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또 이 개수가 올해 20개 학교로 확장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개로 목표를 잡은 건 네. 지역의 여건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 모델을 2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는 모델 20개만 만들어주고 네. 나머지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학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저희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 부산시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예,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늘봄 얘기도 하셨는데 예. 늘봄 전용학교 얘기도 좀 넘어가 보죠. 예. 부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늘봄, 돌봄 그리고 늘봄 전용학교. 이 용어들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근차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늘봄, 돌봄, 방과후 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늘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학생을 돌봐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돌봐만 주는 게 아니라 돌보면서 학습도 시키고 놀이도 시킨다. 그게 늘봄입니다. 아, 교육도 들어가 있군요. 그 예,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를 합쳐서 늘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늘봄 전용학교는 그동안의 늘봄이나 방과후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학교 안에 그 수용을 할 교실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지 지역, 정간 지역은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늘봄 전용학교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늘봄 전용학교고 네. 또 한 군데는 저기 반송이나 또 이런 지역들은 학생 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모아서 어. 프로그램을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늘봄 전용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늘봄 전용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작년에 저희가 처음 늘봄을 도입할 때 네.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 놓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선택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위주였죠, 사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아,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달라는. 예,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이 늘봄 전용학교나 늘봄에서 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학부모들이 의외로 체육을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아, 체육 활동을. 예, 예. 오. 그래서 뭐 놀이체육이나 네. 또 다양한 펜싱, 뭐 기타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한 체육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요구하셔서 맹지 늘봄 전용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목들이 분반이 되어서 한 4개 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따로 미술이나 음악, 뭐 또 교과목들도 따로 존재하나요? 예,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주로 교과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 체육, 음악, 미술 아, 이런 쪽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물론 이제 영어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저희도 의외로 오히려 놀이, 체육, 놀이, 음악, 놀이, 아. 미술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게 네. 그게 진정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가오는 3월에는 새로운 늘봄 전용학교가 개교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디서 개교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윤산 지역, 그다음 남부민 초등학교 이렇게 세 개인데 네. 정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과밀이라서 그 학생들을 좀 분산 배치하기 분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윤산이나 남부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주변에 전부 소규모 학교입니다. 음. 소규모 학교가 하면은 학교 단위에서 뭐 10명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수한 강사를 데려오기도 힘들고 네네. 또 한 가지 더는 그 다양하게 개설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들 싹 모아서 아. 구 윤산중학교에 늘봄 네. 전용학교를 설치하면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이어서 우수한 강사도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가 그게 더 앞으로 나가야 될 효율적이겠네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교육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진로교육 또 특성화 교육에도 공을 많이 쏟고 계십니다. 서부산 공고가 항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고 해운대 공고는 내년부터 해군 부사관 양성학교로 바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바꿔도?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60년, 70년대가 부산이 사실 경제 발전의 최고 원동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산이 제1의 수출항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도 그 시절에 맞춰서 대부분 개편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일부 학교에서는 개편을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가 왔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그 틀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덕도 신공항이 곧 들어오는데 신공항에 맞춰서 서부산 공고를 부산 항공고로 이렇게 바꿨고 네. 또 해군 쪽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운대 공고를 해군 부사관 고등학교로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 네.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맞춰서 저희 또 학교를 개편해서 전력 반도체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학교까지도 지금 준비 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내년에 개교하는 K-팝 고등학교도 여쭤보고 싶어요. 트렌디하긴 한데 엔터테인먼트 기반 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부산에 자리 잡은 K-팝 고등학교 과연 전망이 있을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희가 만드는 K-팝고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지금 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뭐 저희가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네. 해외에 가면은 그 K-팝 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K-팝 한류를 유명하지.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부산만큼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공항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 K-팝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맞춰서 항공고등학교가 세워지고 K-팝 고등학교가 세워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군요. 또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특수학교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통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은 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별빛 도서관처럼 다 집 옆에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학생은 사실 초등학교보다 더 배려가 돼야 될 학생들인데 지금 현재 부산의 특수학교 학생들은 네. 길게는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통학버스를 타고 운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이동이 긴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분 내에 일단 갈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배치해서라도 30분 내에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좀 쉽고 그렇습니다. 편리해야 되는데 예. 이동 시간이 뭐 편도 1시간, 뭐 왕복 3시간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좀 빨리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스 정차를 통해서 네. 우선 노선도를 다 바꿔서라도 지금 그렇게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울러서 특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특수학교가 좀 수용을 다 못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특수학교 신설 그다음에 지역 단위 뭐 분교 형태 특수학교 신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30분 내와 또 한 가지 더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증차하고 뭐 예.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신설하고 분교 형태까지 신설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학력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비가 어떤지 궁금한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교사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많던데 부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는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사실 선생님들이 네. 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학급당 학생 수 안에는 특수 학생에 준하는 학생들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 이런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줄이기보다는 네. 느린 학습자나 특수 학급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네. 별도로 추가를 좀 교원들을 배치해서 배려해 주는 게 더 필요하고 아울러서 일반 학생들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 낮춰야 됩니다. 교원을 줄이기보다는. 그래야 이게 본인들의 능력과 또 특성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저는 낮춰야 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되고 오히려 교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새 학기에는 선생님들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권 침해 사례가 반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위축되고 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도 묘한 이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희초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다시 교육부 대책으로 바뀌어서 전국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보험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듯이
저희가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그거는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 이제 한 2년 운영을 해보니까 네.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서 당초 저희가 생각한 모델로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와서 토론회를 한 결과 네.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 내 휴대폰이잖아요. 저희가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 3월 1일부터는 학생이 등교를 하면은 네. 학교에 휴대폰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다시 찾아가는 걸로. 부산시 전체 모든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힘을 좀 더 내주시고요. 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신학기 준비 중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교육가족들, 특히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부산 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